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에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6명 송치 결정을 했고요. 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먼저 6명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일단은 왜 무리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예. 특히나 무엇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중 수색을 아무런 안정 장비 없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예.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밝혔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경찰의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명 구체적으로 이제 사단장은 포함이 안 됐고 거의 대대장들이 주로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관들이 예. 일단은 대상이 됐습니다. 예. 현장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러한 수중 수색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선임 대대장이 관련된 지침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지침을 오인하고 임의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대대장의 지침의 오해와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일단은 내용이고요. 보면 그 수변 수색을 원래 해야 하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이 조사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예. 당시 이제 소방안전청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거는 수중은 소방이 그리고 수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이 아닌 수변은 예. 해병대가 맡기로 했었고 예.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장화가 들어갈 정도의 발목 정도만 이제 좀 협조를 하는 정도로 했었지 그랬군요. 예.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정리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물속 깊이 허리까지 들어가기로 하는 것들은 잘못된 오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인해서 지시한 부분들은 해당 대대장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일단은 일단 보고의 내용이고요. 경찰 수사 결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시를 한 대대장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회의를 했고 그것을 오해 없도록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 여단장까지는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수중 수색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관계가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본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현장 지휘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 특히 사단장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쟁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반에 있어가지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사단장이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이러한 과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청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의 전제가 되는 직권이 없었다. 즉 당시의 작전 통제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단장이 핵심적인 당시 이 작전에 있어서 직접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나 지휘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시나 지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월권일 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한마디로 직권이 아니라 직권 외에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 월권 행위가 직권 남용으로서 되려면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색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로서 이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강요한 걸로 보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 경찰의 어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각종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정황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급박한 출동 지시나 출동 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은 예. 이런 지적들에 대해 가지고 왜 이 지적이 또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직권 남용에 대해 가지고는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권 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바둑판식 수색은 뭐 일반적인 그냥 수색의 방법을 지시한 것이 이거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했다면 사실 좀 더 핵심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 수중 수색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사진 보고 내용 중에서 수중 수색 장면의 사진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예. 있지만 그건 여러 사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해서 위험을 애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망의 결과를 애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단 이번 경찰의 불송치 이유로 판단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이 사단장의 연락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예. 구체적으로 당시에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형식적 법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별개로 예. 실질적으로 당시의 수색 작업에 있어가지고 일선 대대장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견할 수 있었고 예. 회피할 수 있었고 정보에 있어서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망의 결과와 회피에 관한 애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작전 통제권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예. 결과와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작전 통제권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통신과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 통제권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휘 감독이 있었고 예. 즉 형식적인 작전 통제권이 아닌 형장 지휘 감독으로 최종 책임자가 됐던 여단장 송치가 됐죠. 예. 혐의자라고 했던 이 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여단장이 여기서 그 유죄로서 혐의자가 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면은 방지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다라고 기소가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현장 책임자인 여단장이 아닌 사단장도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고 지휘를 했는지가 사실 이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겠죠. 예. 일단은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임 사단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지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단장과 그리고 사단장 사이에서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도자료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임 전 사단장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가요? 네, 한마디로 이제 수중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그거를 애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어떤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한마디로 수중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그것을 애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피 의무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불기소 의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지금 좀 참고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자체를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숨진 해병의 이제 직속 부대 이제 대리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집 권한에 대해 가지고 수사심의위원과 관련돼서 피해자나 피고발인 쪽에서 소집 요청을 하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요청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 이해관계자들한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재척 회피, 기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작업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성에 관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전혀 통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4단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있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또 해당되는 대대장의 대리인의 또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은 따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결과는 별개로 예. 이 수사 전체적인 과정과 조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외압이 있었는지 그 예. 외압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럼 오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법적으로는 별개인데, 별개이기는 예.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과정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 부분들은 있겠죠. 즉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 특히 이제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해병대 수사본부에서의 수사한 내용들, 네. 그리고 국방부 이것이 경찰에 입첩이 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다가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되고 다시 경찰에 입첩된 내용들, 예.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결과를 나온 내용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예. 숨진 해병이 이제 순직한 그 시점이 이제 예.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면서 결론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의 원인과 내용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겠죠. 예. 어떤 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각 조사 주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지 예.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예.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 가지고 누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뭐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네. 뭐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네. 예. 검찰이 이제 이 송치라고 했으니까요. 예. 말 그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예, 판단의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송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그대로 바로 결론을 내려서 기소할 수도 있지만 예. 통상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완 한다면은 수사 지시, 보완 예. 수사를 지시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리고 법리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와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군요. 한 번 더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텐데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이 사건과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당시 이제 수사단장의 판단과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적정하고 적법한 수사 조사의 결과와 내용들이 있었는지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